개화기와 그 선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단순히 뭐랄까요? 쉬운 말로 2%가 할아버지가 쓴 글의 3.1운동 때문에 2%가 예배당을 다닙니다. 2% 중에 30%가 독립운동을 한다.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 처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핍박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 신앙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 그 지하교회에 있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인데 이제 대사가 우리 집을 왔더랬어요. 북한 대사가 미국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이 많고 그러니까 말 안 가리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북쪽이 무슨 기독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 출세 못 합니다. 기독교인. 우리 어머니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 조직 그 사람들 말로는 조직된 그 구조를 가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 노인들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네. 근데 또 우리 엄마가 또 옆에서 또 김 빼는 거야. 또 말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게 당신 나라에서 그런 거 허용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 한 마디 딱 끊어가요. 조선 노인을 누가 말립니까? 어머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아마 북쪽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죽었을 때 모여서 뭐 선천, 곽산 이런 데가 80%가 크리스천이거든요. 80%예요. 선천이 30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말 이제 땅에 처박게 만들게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거룩 주접을 떨고 막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흐르고 거룩 주접을 떨고 아침에 치약을 빌려주라면 안 빌려줘. 이게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중간에 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서. 이 서양의 기독교는 망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5%가 예배당을 다녀요. 회교가 훨씬 19%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앙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그 소외된 계층을 챙기지 않아서 교회가 망했어요. 끝이. 그래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한국도 부유해지니까 미국 못지않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요새.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앙을 좀 피하소서. 그리고 가난한 주변에 있는 사람.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조금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1895년에 유진 벨 선교사가 이제 제물포를 부산을 먼저 들렀어요. 사실 잠깐 들러서 배를 타고 갈아타고 제물포로 들어오셔서 1895년 4월 8일 날 도착해서 그때 이제 부활절 지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2년 동안 이제 그 들어오기에 늦어지는 몇 달 늦어질 거는 일본에서 배를 못 탄 거예요. 왜냐하면 청일 전쟁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 민간인을 허용하는 거예요. 배 탑승을. 그래서 전부 군인만 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청일 전쟁이 조금 수그러드니까 배 타고 가서 서울서 2년 동안 언어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전주, 나주 내려가지고 그 2년 동안에 귀한 친구도 많이 만들어요. 제이슨 서가 자꾸 나와요. 제이슨 서. 난 제이슨 서가 도대체 그거 나중에 보니까 서재필이에요. 할아버지 그 할머니의 아버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제이슨 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썼어요. 언드루드 가족도 집안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다. 그 형제들이. 그러나 소탈하다. 이런 얘기도 써져 있고 편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도. 그러니까 북장로교는 서울, 평양, 대구 좀 비교적 좀 난데로 선교를 했고 미국 남북 전쟁에서 패배한 쪽은 제일 불안한데 동학 사건이 일어난데 그걸로 내려가서 잘해봐도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니까 전주, 나주를 갔죠. 나주를 내려가서 나주에서 바로 쫓겨나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주를 떠난다. 아마 거의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포에 100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다. 좀 개화된 항구 도시니까 목포에서 정명하고 영흥학교 세우고 거기 여러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1901년도에 돌아가셔요. 뭘로 죽었는지도 몰라요. 3일 동안 어디 외부 활동하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올라와서 이제 숭일하고 스피아 학교, 광주에서 첫 개신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912년도에 이제 조지아텍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진 벨의 이제 집안 자랑 기왕 할게요. 유진 벨의 와이프가 그 34세 죽은 와이프가 위더스푼 부모입니다. 구부러진 수저 이름이 소트렛 이름인데 프린스턴을 세우는데 제일 일 많이 한 사람이고 독립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집안입니다. 유일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장로교 박물관에 필라델피아에 가면 제일 가운데 있는 세계 동상이 위더스푼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1912년도에 CE에서 취직했는데 그 기차를 타고 섬으로 가다가 내려가지고 다시 또 동부로 타고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애틀랜타에 돌아갔어요. 중국을 지원했는데 군산으로 떠진 거예요. 군산 전주 영명학교라고 거기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3.1운동을 7년 만에 본 거죠. 그래서 3.1운동을 이제 너무너무 무폭력 저항, 우리가 우리 거를 좀 찾아야 돼요. 간디 아닙니다. 무폭력 저항의 시작은 3.1운동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길거리로 뛰어나오고 있다. 마치 약속을 싣듯이 다 뛰어나오고 있다. 그거 다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한 게. 어떻게 서로 알고 같은 시간 맞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무기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기가 없다. 일본 경찰들이 잡아가는데 감옥은 다 꽉 찼고 이제 발포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게 3.1운동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미국 가서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한국 돌아와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호남에 있는 남장로교는 모든 학교를 폐교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6.25 후의 업적이 한남대학을 세웠습니다. 신은 기전학교에 오래 계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정세균 씨가 신흥을 나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50년도에 다시 이제 태평양 전쟁에 싸우다가 일본하고 싸우다가 다시 한국 동한테 불려들여가지고 인천에 오셔서 메가하트 바로 후에 들어와서 인천 세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어머니 동생이에요. 장진우 전투에서 싸우고 문 대통령님 가족하고 같은 배를 타고 흥남 철수작전에 북한 가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중국하고 우리 헬맹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남조선하고 헬맹입니다. 얘기가 좀 썰렁해지더구만. 여러분 그거는 저버리세요. 많은 교회를 아버지가 몇백 개를 세웠고 농촌 교회를 이 지역에서 이제 간척지도 2개 했어요. 그냥 아버지 철학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잘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금호에다가 간척지 하나 맞고 고흥에다가 맞고 그 다음에 84년도 이제 좀 일찍 교통사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이제 큰형님들이 셋 다 결핵을 알았어요. 남교 다녔죠, 남교. 56년도, 54년도에 파송됐는데 56년도에 이제 남국민학교 다니면서 큰형, 둘째, 셋째 형이 다 결핵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결핵에 관심을 갖고 결핵 환자를 광주로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죽고 뭐 온갖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럴 게 아니라 순천에다 분원을 만들어서 광주 기독병원 의사들이 와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 해룡에 이제 정찰촌을 만들고 아예 시장민도 있었고 거기에 뭐 비전형 장기술도 있었습니다. 그 해룡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르동에다가 이제 시작하고 진료소는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커지고 이제 내산등에 그 어디입니까 그 김인권 원장님이 살았던 그 집 옆에 건물에 했다가 거기 또 불났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회 옆에 건물 지금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접어버립시다 역사를. 저는 1980년도에 연세대학교에 특혜를 받아서 그 정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비고사를 치고 의과대학을 순번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제 제일교포 외교관 자녀하고 경쟁했지만 어쨌든 연세대학교 배려로 한국 사람의 사랑으로 의과대학을 받고 여기 온 겁니다. 절대로 제가 한국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어요. 그래서 31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이 장기 집권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경상도 사람은 그냥 일본 사람보다 좀 덜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기획해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왜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까지는 못 가지만 서양인에 대해서 고백을 좀 할게요.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 성경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아담과 노아, 뭐 아브라함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바울이 돌기 시작한데 이제 로마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가 중심인데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 죽었죠? 천주교하고 구교하고 신교 같은 역사입니다. 50만이 콜로세움에서 죽어요. 공산주의가 나온 것은 마크스하고 잉글스가 최초의 공산주의를 만든 것은 기독교를 보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물건을 공유했어요. 다 서로 갖고 나누고.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외부 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체의 사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는 아펜이다. 종교는 그렇게 파참해버리고 이제 만든 거. 내가 이북 친구하고 오랫동안 이런 논쟁을 했어요. 기독교는 결국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다. 이런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되니까 우리 죽어서 천국 가서 공산주의 하자. 이런 좀 조금 비슷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서양 사람을 한번 오늘 냉정하게 분석을 했어요. 서양 사람이 6.25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와서 미군이 와서 이제 부산을 막아주고 뭐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처음 두드려 맞은 게 사실 중공군한테 처음 어떻게 보면 패배에 밀려온 게 1.4 후퇴가. 근데 서양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제 한국이 성숙한 나라니까 서양인에 대해서 기독교인 좀 유식해집시다. 서양인이 어떤 사람이냐? 형편없는 야만입니다. 자칫 젊은이 있었어요. 로마 때 전부 로마를 위협 주는 나라들, German, 슬라브, 그 다음에 영국의 앵글로삭슨, 저희는 겔트, 제일 무식한 친구들 누구죠? 바이킹. 형편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조상이 다 붓글씨 쓸 때 우리는 이름도 없어, 성도 못 써, 글을 몰라.
그게 서양 사람들의 출발입니다. 근데 어디 확 바뀌냐면 콜로세움에서 50만이 죽고 300년 만에 콘스탄틴이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요. 로마. 이게 이제 영어로 터닝 포인트, 반전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조상이 무식했냐? 겔트족이요. 로마가 스코틀랜드에다가 담을 쌌어요. 만리장성 같은 거. 정복을 못하니까 하도 무식해서 하도 야만들이라. 그래서 에이드리언스 벽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에이드리언스 벽, 에이드리언스 성이 있습니다. 그게 전 스코틀랜드를 건너는 띠입니다. 왜? 정복을 못하니까 담을 쌓고 지난 거예요. 그게 만리장성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스코틀랜드를 녹여요. 스코틀랜드가 세계에 뭘 줬죠? 선물 3개 줬죠. 골프. 글쎄, 좋기도 하고, 거시기 있고. 그 다음에 술, 위스키. 응? 위스키. 그 다음에 제일 소중한 거 삼권 분리. 삼권 분리. 그게 이제 파워를 하나로 모으면 곤란하다. 굉장히 부패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것 갖고 많이 싸우고 있죠. 저도 검사한테 불려와서 뭐 교육법 위반으로 한번 조사받아봤는데 그 사람들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10년도 넘은 일이니까 오래전 사이가 좀 굉장히 세 검사들이 죄를 정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또 조사를 내가 받아봤어요. 근데 그 왁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검사식이에요. 그거에서 아직도 우리가 그 무죄의 원칙인데 아직 일본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일본 70년 전 일본식으로 사람을 다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녹였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고 이제 종교 개혁을 또 503년 전에 루터가 하고 이제 천주교가 부패하고 기독교가 다시 또 거듭나고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기독교만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도 개혁을 했습니다. 엄청 개혁했어요. 마틴 루터의 반응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남북 전쟁이 붙어서 이제 미국이 힘을 잃은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것이 미국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 남북 전쟁 끝나고 힘을 알아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나쁜 행동이 한국이에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 타가츠 밀사조약 1900년도 초에 일본 보고 너희들은 한국 갖고 우리는 필리핀을 가질게.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알레니 대통령 앞에 가서 삿대질을 했어요. 알렌이 9년 선교사하고 1893년도에 공사가 됐어요. 공사가 돼서 미국 이익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광산, 뭐 나무 자르는 것, 뭐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챙겼는데 한 가지 알렌을 봐줄 만한 사건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조선은 독특한 연토가 있습니다. 조선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조선은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일본한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 나갈 때는 절대로 한국 이익을 찾으면 안 돼요. 알렌 선배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나라 편이 돼버려야 돼요. 한국하고 그 나라하고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알렌 선배 룰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82년에 조미 조약인데 고종 황제를 많이 안 좋게 다루는데요. 서양 선교사들이 쓴 책에는 고종을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하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책들 보면 고종을 이 좀 전라도 말로 하자면 좀 짠하다. 왜냐하면 블란즈가 무지 세요. 미국이요. 블란즈 힘없이 독립 못했어요. 블란즈 해병이 도와줘서 미국이 독립한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블란즈 세죠. 독일 세죠. 영국 말도 못해요. 또 가까운 나라 러시아 세죠.
중국 엄청나게 사대주의로 살았죠. 독립군이 생겼잖아.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종이 미국하고 관계를 맺은 것은 좀 먼 국가하고 영토가 크니까 우리 땅 욕심 안 내겠지. 이 나쁜 이해관계 나라들을 중화를 시키겠지. 이런 목적이에요. 나와 있어요, 책에 그 얘기가. 그래서 1882년에 이제 조미 조약을 맺고 알렌이 턱 넘어온 거예요. 북장로교 선교사. 84년에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오자마자 훅 공사가 이게 애물단지야. 공사가 미국 대사급의 그 대표가 왜? 알렌이 조미 조약에 선교사 조항이 없어. 법적인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알렌을 공사 주치의로 임명해요. 그래서 피해 나가요. 직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알렌이 내과 수를 완전 돌파합니다. 완전 돌파해요. 듣는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퀴네나제, 화이나. 퀴네나제가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4가지인데 한국에 있는 말라리아는 그 북쪽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후에 극복을 했죠. 그 말라리아가 상당히 약한 놈이에요. 간 속에 숨었다가 다시 나오고 그래요. 그놈이. 근데 그놈을 치료하는 약을 가져와서 왕궁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의사에 의해서 아주 연착륙을 했어요. 전투사는 몇천 명이 목을 비었죠. 왜 비었죠? 목을 내놨죠. 제사 안 지내겠다고.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다. 못하겠다. 근데 지금 천주교인들 내가 역설적으로 물어보는데 지금은 제사를 허용해. 그러면 그 아들은 그냥 죽으냐? 참 어려운 질문이야. 어쨌든 간 알렌이 들어와서 열병을 고치니까 한국 민족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식민지의 근성이 없어요. 전 나라 역사에 없어. 남을 괴롭히지 않았어. 굉장히 약점 같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제일 강점이에요. 식민지 근성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론 미스터 얼지 문덕도 있고 미스터 연계 소문도 있고 국방 대마도 가서 한번 혼내주고 나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왜?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우선 발전 전도사예요. 거기에 서양 나라들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공평한 말이 되는 체계를 만들어서 성공한 겁니다. 가난한 어부, 농부 자식이 공부 잘하면 수상도 할 수 있고 그걸 길을 열어준 게 서양의 비밀이에요. 봉건주의를 없애서 그런 거예요. 봉건주의가 문제예요. 그쪽이 문제가 뭐예요? 봉건주의입니다. 제가 신봉건주의예요. 그래서 알렌이 이렇게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민영이가 이제 26번을 맞을 칼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밤중에 여러분들의 조상들하고 일본하고 다르고 일본, 중국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굉장히 대원군의 정책이 세력 정책이 있는데도 그 서양애를 한번 불러보자. 이 발산이 밤에. 그래서 알렌이 불려갔어요. 알렌이 갔는데 그 알렌이 이제 회고록에 보면 끔찍해요. 의무 기록이. 목에 동맥이 2개 잘렸다. 경동맥이면 죽었습니다. 작은 동맥이 끊겨서 피가 흐르고 있다. 그걸 붙들어 맸어요. 밤새도록 꼬맸어요. 꼬매고 3개월 왕징나는데 자꾸 한의사들이 소독을 갖다가 묻히는 거예요. 상처에. 한의사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민영익 씨가 맹랑한 사람이에요. 좀 해보니까 기생보자 그러고 뭐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알렌이 절대 기생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이제 신사협정을 얼굴만 보기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의무 기록에 보면 매우 나빠졌다. 얼굴만 본 것 같지가 않다. 굉장히 유머스러운 것도 많아요.
민영익 씨가 또 나중에 미국 가서 뉴욕 발레를 보고 기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건 한국 자존심을 섬기는 건데 춤추는 여자들하고 애프터 좀 준비하라고 선교사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또 둘이 언쟁이고 뭐 기생 아니다 무슨 소리냐 춤추는 여자 아니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영이 그 맹랑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누구냐 김 감독 있잖아요. 그 명란 그 이순신 장군 그 영화 만들었던 친구 보고 너 이순신을 한번 다루라. 민영익을 한번 다루라. 어쨌든 3개월 치료하고 민영익 씨가 회복을 하니까 고종 황제가 불러가지고 알렌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명성 황후의 조카예요. 그래서 옷도 다 사고 별 선물을 다 줘요. 그리고 뭘 하사하냐면 언제든지 네가 왕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총을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래서 민영익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자 집을 뺏어서 알렌한테 하사해요. 을지로의 그 집들을 여러 채인가 봐요. 하사하면서 우리 사람들 너의 의학을 좀 가르쳐주라. 그게 광해원입니다. 그리고 12일 만에 정확하게 이름을 다시 지어요. 왕이 와서 마음에 안 든 거야. 이름이 둘러본 거예요. 왕 직접 둘러보고 이건 아니다. 중생들을 치료한 곳으로 하자. 그래서 제주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1890년도 초에 원두워드가 또 날아가요. 미국을 85년에 와 1년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안식년한테 1990년도 초에 토론토 대학 가는데 그게 이제 오늘은 주로 의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대한 의료 선교사들, 의사들이 참 많이 바꿔놨어요. 카나다 분이에요. 에이비슨을 오알 에이비슨이라는 분을 만나요. 에이비슨은 누구냐면 방앗간 방앗간 아니고 이제 물로 돌리니까 방앗간 성격이지만 뭐라 그래요? 옷을 만드는 배를 짜는 이런 공장인데 우리 입으로 생각하면 방앗간이에요. 가봤어요 내가 거기에. 그 집 아들인데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식물학 그러고 그 다음에 양리학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토론토 시장에도 받고 장인이 만들어준 마차 타고 왕진도 아니고 이제 정말 살만한데 언더우드가 따고 와서 기독교인이니까 감리교인이에요. 원래 장로교 아니에요. 감리교인인데 알렌이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그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 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좀 어느 거냐? 당신 직접 와라. 거기서 이제 고민에 빠져가지고 1893년에 이제 대륙을 건너서 밴쿠버에서 배 타고 일본 와서 갈아타고 93년도에 오시는데 그 해에 알렌이 미국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고종 황제 주치의직을 내놔. 내가 미국을 대표하는데 폐하를 돌볼 수가 없다. 네가 돌봐라. 그러니까 이 젊은 에이비슨이 와가지고 이제 한말 한마디를 못해. 근데 갑자기 왕이 아파요. 얼굴이 띵띵 부어요. 이런 휴먼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조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사건들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치료로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돼. 영미복이나 양복 없으면 못 들어가. 알렌이 룰을 만들어놨어. 왕을 만나려면 폐하를 만나려면 정장을 해야 된다. 빌리라고 언더우드가 키가 너무 적고 뚱뚱해. 안 맞아 옷이. 그래서 온 외교 사진을 떠나고 선교사들 다 양복을 아마 짝짝 입고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고종 황제가 얼굴이 띵띵 부어. 근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알렌하고 얘기해서 미국에는 온나무가 없습니다. 미국은 포이즌 오크라고 있고 아이비가 있고 옷 오르는 나무들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알렌하고 얘기하다가 온나무에 대해서 들어가자마자 왕이 새 모자를 쓰셨나이까? 이러니까 가신들이 어제 갓을 썼다. 새 갓을. 그 갓에 있는 오칠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에서 진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신들이 우와 하면서 똑똑한 젊은 의사.
약은 어떻게 돼? 아, 내가 약사니까 만들어서 연고를, 가만히 놔둬도 좋아져요. 가서 이제 연고를 보내요. 보내서 이제 얼굴에다 칠하고. 그 다음날 이제 에디슨을 왕이, 우리 고종 황제 폐하가 본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도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진 거야. 근데 그 다음날에 처음으로 에디슨을 본 거예요. 보고 왕궁 감화를 하나 하사해요. 지금 같으면 머세디스 벤츠 좀 그런 얘기 많아요. 마지막 50m를 죽으라고 달려. 감화꾼들. 에디슨이 달리지 마. 힘들지 않냐. 그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어. 이거는 보통 감화가 아니고 왕궁 감화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해석하는데 한참 걸려서 벨리오와 대접이다. 당신한테 마지막 50m를 꼭 뛰어. 에디슨이 배운 말 중에, 한국말 중에 제일 빨리 배운 말이 개천을 조심하시오. 앞에 가마꾼이 뒷 가마꾼한테 우리 물 지나니까 물 조심해라. 그걸 제일 처음에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한국하고 제일 융합한 사람이 에디슨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 제주문에 일본 의사가 들어와서 장악을 해요. 6개월을 투쟁해요. 일본 의사를 쫓아내는데 목적이 우리인데 뭐 일본 의사가 들어와 있어 우리. 그래가지고 가신들한테 그냥 그 일본 애들 안 쫓아내면 내가 일 안 하겠다. 6개월을 투쟁해서 쫓아내요. 다시 되찾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4년, 95년 청일전쟁이 벌어지는데 콜라가 막 평양에서 온통 난리가 났어. 근데 고종 황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에디슨 불러가지고 내 옆에 자.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설명을 왕한테 폐하, 제가 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예산하고 사람 주세요. 줘요. 그래서 이제 첫 한 게 온 서울 시내에 고양이 신이 붙어 있어요. 고양이 그림이. 왜냐면 이거 쥐신이거든. 쥐를 때려잡아야 되는 고양이 그림. 그래서 첫 왕명으로 낸 게 콜라는 쥐가 쥐신이 아니다. 콜라는 세균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손 씻어라. 음식 끓여 먹어라. 물도 끓여 먹어라. 환자 나오면 우리한테 넘겨라. 격리해야 된다. 그걸 완전히 막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에디슨한테. 그 완전히 차단을 시켜요. 평양에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거의 제로에 죽은 사람이 서울에. 그래서 성교회가 와가지고 그 백정이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냐. 백정이 그 상투를 좀 회복시켜라. 상투를 좀 회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에디슨이 내가 어떻게 감히 지금 왕이 당신 신세를 지었잖아. 지금 편지를 써요. 청원서를 내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요,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일 인상적인 거는 맨 마지막에 Your humble servant 에디슨, 당신의 겸손한 종. 이 선교사가 말이에요. 참 된 녀석이야, 에디슨이. 바닥을 킨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전국에 이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라의 풍속을 바꿔본 거예요. 나라의 문화를 바꿔본 거예요. 백정이 상투를 못 쓰는데 상투를 해보고 걸어오는데 에디슨이 영어로 써놨는데 He became a man. 그 사람은 사람이 되었더라. 그 백정이 아들을 갖다 줘. 백소영, 자기 아들 박소영, 그 아들이 왜 내려오냐? 의사 만들어라. 이 의사감인지 모르겠다, 에디슨이. 그리고 청소도 시켜, 병원에. 그게 1900년도 초에 한방 1908년도 껑충 뛰어가면 7명이 졸업했는데 백정의 아들이 그 중에 하나예요. 백정의 딸이 또 있습니다. 딸이
수석을 졸업해요. 소학교에. 선교사 소학교에. 1200명이 모여있어요. 교회에. 600명 나눠서 커튼 치고, 어디 탈레반 알죠? 커튼 치고, 커튼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들이 커튼을 걷더래. 그래서 에이드슨이 물어봐요. 장로들한테. 한국 장로들한테. 왜 커튼을 걷냐?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우리 풍습인데 여자하고 남자 나오는 거 이게 좀 너무 낡은 풍습 같아서 걷는다. 획기적이죠. 근데 에이드슨이 그 책에 조금 비꼬아요. 이 나라에는 여자는 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영성을 그렇게 잘하냐? 여성운동, 여성 존중하는 거. 기회만 주어지면은 후에 나온 얘기인데 조선 사람이 머리가 서양 사람보다 더 좋다. 기회를 안 가져서 그렇다. 거기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white versus yellow, 뭐 황인 대 백인 써놔서 해. 근데 한국 사람이 우스워하다는 거예요. 120년 전 얘기입니다. 제일 깜짝 놀랄 얘기가 나는 선교사 자녀가 팔이 부러졌다. 상완골 골절이에요. 여기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고름이 나온다. 선교사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절대 안 하라고 그런다. 도저히 나는 그 팔이 아까워서 다시 우리 출신 외과 의사한테 물어보기로 했다. 우리라는 것은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의전. 근데 그는 보더니 너무 자르기 아깝지 않느냐. 항생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소독하고 기다리자. 그 다음 에이비슨이 그 솜씨가 대단해요. 6개월 후에 공원에서 그 아기가 두 팔을 자유스럽게 쓰면서 운동하는 걸 보고 내가 의사를 잘 선택했구나. 조선 의사가 더 낫더라. 왜? 훈련만 똑같이 받으면 낫더라. 얘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때는 뭐 백인이 뭐 더 우스웠다 뭐 온갖 거짓말이 돌입니다. 그게 에이드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키워서 연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광해원, 제주원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든한테 가요. 고든 자기 친구한테 가서 설계를 좀 해달라. 병원을 고든이 돈을 많이 넣으면 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이제 우리 저러면 미친놈아 너는 뭐 뜻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 100병상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고든이 엄청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간도만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를 다 해. 근데 1900년 카네기 홀에 가서 안식년 때 평신도, 장로들 이런 비슷한 모임이에요. 그 장로들이 카네기 홀에 뉴욕에 다 모였는데 의료 선교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병원이 필요하다. 서울에 이런 주제로 하는데 누가 뒤에 있었게? 세브란스가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애터미가 지금은 이거 포기했습니다. 다 지난 물 건너간 일인데 애터미가 몇 천억을 가지고 캄보디아 의과대학을 세우겠다. 저보고 제안을 했어요. 본부장으로 와서 좀 일해달라. 의과대학 지금 일 그만두고 같이 우리 캄보디아 가서 같이 죽자. 애터미 회장이 같이 죽자 하니까 영 매력적이구나. 여기 세브란스에서 할 거 뭐 할 거냐 가자. 그래서 제가 반쯤 승인을 했어요. 정말 땡기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 훈세인이 결제를 안 해서 다행히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병원 의사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신앙 고백만 해. 막 미쳐버렸더라고. 내가 12시 다 돼가는데 아무도 병원을 어떤 규모로 의과대학을 얼마나 크게 예수병원을 제1로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마이크 잡고 울고 뭐 나는 눈물을 흘리고 나는 계획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내가 2시까지 했는데 12시 병원에서 같이 자버렸어요. 여러분 때와 장소이 쫙 에이드슨이 강연 끝나고 내려오니까 세브란스 재벌이 쉐브란 석유회사 회장이야. 오너야. 그 젊은 선교사들이 뭐라 그래.
당신 뭘 이렇게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에 내가 병원 하나 세우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계획한 거 있어? 쫙 설계 도면 내는 거야. 세브란스 보고 준비된 선교사 됐어. 너 정도면 됐어. 지금은 몇 천억 거의 조 단위의 돈을 보내요. 서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이 건너와서 턴을 보러 오는데 턴은 국가에서 공짜로 주기로 했는데 계속 가는 데마다 가시는 무슨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더 화를 내. 세브란스가 빨리 안 되니까 3만 불이나 더 보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터를 사가지고 1904년도에 세브란스가 생깁니다. 세브란스가 생겼는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간호사가 남자 몸에 손을 놨는데 1907년에 이제 첫 변화가 와요. 의병대를 전부 일본 군인들이 소탕작전해요. 서울역 앞에서 남산 다 쏴 죽이는 거예요. 붙었는데 에디슨이 이 사람 천재인 것 같아. 간호사하고 그 일반 직원한테 빨간 적십자를 칠해서 만들어요. 적십자, 레드 크로스. 그리고 담가가지고 서울역 앞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안 쏴. 그 환자를 다 회수해요. 밤 12시에 우리가 수술이 다 끝났다. 근데 그날 기적이 벌어졌다. 여자들이 가위를 꺼내더니 남자 옷을 자르기 시작하고 남자 몸에 손도 안 대려고 그러는 것들이 전부 다 헌신적으로 손대고 그 문화는 남자 몸에 알레는 기생도 썼거든. 있어요 책에. 기생을 처음 썼어. 왜냐면 하도 남자 몸에 손 안 대니까 기생을 썼는데 기생이 문제가 생겨요. 기생을 잘 훈련시켜 놓으니까 관들이 와서 월급 더 주고 데려가고 그것도 있어요 책에. 근데 에디슨 얘기는 이 평범한 간호사들이 이제 가위를 꺼내서 자르니까 이야 한 선교사가 나보고 한 세대가 지나야지만 변한다고 그러는데 눈 깜짝 사이에 변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감동적인 얘기 3주가 지났는데 중한 2사람 3사람만 빼고 일본 경찰이 일본 군인들이 와서 연행을 가는데 다친 사람을 회복한 사람을 정말 우리 병원은 울음바다가 됐다. 간호사들이 환자들하고 정이 들어서 강제로 끌고 가니까 간호사들이 다 울어버리고 병원 전체 전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이 문화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최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바꿔버리고 이승만이가 와가지고 젊은 이승만이가 와가지고 내 상투를 자르시오. 예수님 당신 상투를 왜 잘라? 격분을 했어요. 이승만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내 상투를 자를 텐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당신이 내 상투를 자르면 조금 덜 아플 것 같아서 잘라주시오. 그래서 에디슨이 그 상투를 수술 가위로 잘라요. 잘라서 꼬지에다가 담아요. 담아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승만한테 이거 당신 나라에서는 당신 몸의 일부분이니까 엄마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이승만이 울어요. 그거 가져가면서 35년도에 철수하면서 카나다에 가서 임시정부 후원회를 조직해서 이승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편지를 봤어요. 드루 대학교에 가서 이승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기도만 아니라 돈으로 후원해야 된다. 한국 임시정부의 대표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승만. 우리 호남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호남 지역은 오늘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거 전두환인가 그랬다면서요. 그 정권하고 마이크 잡으면 넣지 말아야 된다고 해. 전두환은 나쁜 놈.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내가 광주 항쟁에서 통역하고 2년 동안 짭색, 미안해요.
따라다니고 엄청 고생했는데 94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을 드디어 1대1로 독대를 했어요. 북한 같은 형님 보고. 나 소원이 김대중 선생님 만나는 거. 전기에 떠났고. 그래서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어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박정희 죽었고 전두환 저거 살아있는데 나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걸 가만히 놔두니까 모가지 비틀어 그래요. 나쁜 자식. 김대중 대통령 그 웃음이 내 죽는 날까지 기억해. 환하게 그 미소가 얼굴이 다 미소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놈.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임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야. 넬슨 맨델라 인생을 봐. 30분을 넬슨 맨델라 얘기를 한 거예요. 손양원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98년도에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보복을 끌어안는 거 없습니다. 우리 진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어.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 근데 98년에 제가 그 사이에 굉장히 동교동에 진료를 많이 갔어요. 의사 없을 때. 피도 뽑고 수액도 넣고 일산집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98년도에 아마 가문의 영광이 VIP 속여봤어. 그 취임식에 오면 뭐 대통령이 우리 형은 절대 대통령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한다는 거야. 동교동 위로 잘해라. 절대 대통령 안 돼. 근데 형이 계산을 못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이인재를 보냈거든. 500만 표 까먹었거든. 대통령이 됐더란 말이요. 근데 딱 가서 통제 많이 이 머리 벗겨진 놈이 딱 나, 왜 거룩한 장소에 저 자식이 와왔어. 전두환이. 옆에 물 태워도 같이 있더만. 막 격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와, 훌륭하구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안구나. 이야, 이북일을 냅둬보고 내가 그 순간에 저 사람 노벨상 감이다. 노벨상 받고도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응?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그 김대중 제자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허석만 빼고. 남자노경은 좀 달라요. 남자노경은 여기 호남이니까 우리 유진벨이 여기 이제 매상꾼 땅을 사면서 당나귀에다가 이제 엽전을 3개를 싣고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동묘지하고 처형 장소를 샀어요. 정명학교 자리가 처형 장소입니다. 할아버지 편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진보적인 좀 진보 성향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호화스럽게 살았다. 여러분 할머니가요. 어머니가 2년 만에 죽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남장로에서 죽은 사람이 67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제 저 노고단에서 시작한 그 기독교 유적지를 왕실공까지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 번역을 거기서 했어요. 레놀스가 이제 남장로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헬라 헤브리어 만점 맞았어요. 헬라 헤브리어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대학 때. 근데 그분이 성경을 노고단에서 번역했거든요. 구약을. 예레미야 소문 제외하고 다 했다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하여튼 천재야. 아펜셀라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 대표적인 1등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언더우드 번역 성경 번역이 틀렸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뿔따고 나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아펜셀라가 말린 거예요. 그 남장로교 그 젊은 친구 그놈이 똑똑하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남장로교예요.
그 문법도 정리하고요. 한글을 초기에 남들 관심 없을 때, 왜냐하면 평민의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 사람 얘기만 오늘 할게요. 첫째 오행입니다. 오행 선교사. 안수를 받은 양림동 교회 가시면 그 오행 기념관이 있습니다. 광주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왜 선교가 좀 쉬웠냐면 이 호남의 지주와 머슴을 이해한 거예요. 미국의 노예사회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선교를 광주에서 하는데 폐렴이 온 거예요. 이 양반이. 죽게 됐어. 그래서 이제 포사이트라는 선교사를 급히 목포에서 소환해요. 포사이트 자료가 별로 없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이 말 타고 올라오면서 뭐를 발견하냐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역사가 이제 겹칩니다. 이제 나병 환자 문댕이 한슨이라는 사람이 나균을 발견해서 혐의경을 처음 봤는데 한슨씨 병 관리 환자가 이제 요즘 용어죠.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선교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마음. 자기 친구가 죽어간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말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자야 30대 초반 여자야 태우고 들어오는데 오해도 많아요. 그 광주 기독병원의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그 여자를 격리할 때도 없고 머리 짜낸 게 가마터에다 집어넣어요. 아주 굉장히 바람직스러워요. 가마터가 왜 그렇죠? 불을 받기 때문에 균이 없습니다. 가마터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오행 죽어버렸고 그 여자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양림동의 모든 납병 환자가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주시민이 데모를 해요. 이 까땜 선교사들 잘해줬더니 이 자식들이 말이에요. 그냥 병든 이 한슨씨 병 환자들만 끌고 오고. 그래서 이제 재벌이 그라함을 포함해서 이제 뭘 사냐면 애양원 터를 삽니다. 애양원이 제일 많을 때가 3,000명을 수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애양원에다가 포사이트가 뭘 하냐면 우선 집을 지어주죠. 주거지 해결. 그 다음에 텃밭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칩니다. 뭐 양철쟁이, 댐쟁이 옛날에 무슨 뭐 터수, 목수 이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신학대학 그냥 학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병원, 애양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1900년 초에 이 포사이트가 납치가 돼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납치가 돼갖고 그 있는데 칼을 맞아요. 그 칼에서 농이 흘러요. 농이 흘러서 미국에 치료하러 갔다가 한국을 못 잊어서 치료 안 된 상황, 다 안 된 상황에서 또 나와요. 아직도 농이 흐르는데 장티푸스 죽어요. 그래서 광주에다가 기념 비석을 세우는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정확한 근거들을 내가 못 찾았는데 내려온 말에 의하면 그 비석을 애양원에서 납병 환자들이 달구지를 양림동까지 가져가서 그 비석을 납치해 와요. 그 사람은 그 서양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다. 우리 집도 좋고 먹을 것도 해결해 줬고 응? 병도 나서 꽉 끄고 우리를 사람을 회복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110년 만에 광주에서 그 비를 달라고 했어요.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 나병 환자 후손들이 짝퉁 만들어 가라. 이거 끝난 거예요. 요번에 얼마 전에. 그게 애양원. 근데 이제 놀랍게도 샤킹한 것은 목화 산업이 남부에서 없어지고 대부분 호남 선교는 담배 돈으로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담배가 인삼이죠. 신진, 대사에 좋고 변비에 좋고 담배 변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남부의 재벌들은 담배를 돈을 벌었어요. 이제 노예제도가 없어진 다음에 다 돈이 저절로 되는 게 담배였어요. 담배. 그래서 이제 포사이트하고 오행이 있는데 이제
한 인물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떼제베 타우니치라는 분. 타우니치. 아버지도 타요한, 아들도 타요한. 타우니치. 떼제베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선교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몰아닥칠 때 불미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흥학교 전주에서 할아버지 글에 보면 나는 일본 사람이 무섭지 않다. 시사 참배가 강화되니까. 나는 학부모가 무섭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친일파가 많았습니다. 스피아 학교 유아래 교장은 강금을 당해요. 강금을 당해서 친일파 학생하고 선생님을 학교를 폐교시키는데 폐교시키지 마라. 그냥 시사 참배하면 어떠냐? 이게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자식 미래를 왜 망치냐? 그냥 그걸 하지. 떼제베라는 사람이 이제 참 엄청나게 강한 이사장이에요. 남장로교 이사장인데 이 사람은 걸어 가는 데마다. 남들은 자전거 타고 차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발 값을 선교부에 청구를 해요. 하도 많이 걸어서. 왜 남들은 타이어 청구하니까 나는 신발을 청구해야 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진주만 폭격한 날까지 한국에 있어요. 그 바로 감옥 가요. 41년 12월? 42년인가? 몇 년도죠? 진주만?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남아있는 선교사 다 우리 할아버지 포함해서 다 추방되는데 떼제베를 종료 10분 전입니다. 강의 빨리 끝내. 그렇게 하면 더 해버려. 다 끝나갑니다. 이 얘기만 좀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본 사람들이 순천 선교부, 광주 선교부, 목포 선교부, 군산 선교부, 전주 선교부, 대전에 있는 땅, 노고단 7가지를 다 우리한테 남겨라. 그래서 떼제베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나는 이사회 없이는 못 넘긴다. 일본이 참 신기한 건 법인을 활용했어요. 법인. 이사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추방되고 여자 둘하고 떼제베 와이프하고 그래서 그 여자들 셋을 불러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이사회를 일본 사람들 입회 하에서 시켜요. 이게 샤킹한 얘기예요. 4대 0으로 일본한테 안 넘겨주기로 결의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전남 도지사 해당되는 총독부 대표가 이제 떼제베를 갈구는 거예요. 너 본토 감옥으로 보낼 거야. 너 본토 감옥에서 썩어서 죽을 거야.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내가 심장이 의사가 제 심장이 나쁘다고 해서 한 1년밖에 안 살 것 같은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상관없어. 네 맘대로 일본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놀랍게도 그분이 예산을 숨기고 제일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애양문이에요. 계속 나와 책에. 다른 건 우리가 다 저버려도 애양문을 살려야 돼. 갔다 오는 사이에 애양문 환자들 일본 사람들이 비료 먹였어요. 퇴비 같은 거 끓여서 먹였어요. 비참합니다. 역시 저 일본 그 뭐예요? 41년도부터 45년도까지.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원칙과 사랑인데 원칙 지킨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동시에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 이 포사이트 오웬 포사이트 떼제베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손양원 목사가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이제 애양원의 그 정말 멋진 역사가 이제 손양원 목사처럼
뭐랄까요, 그 아들들 죽고 아들 죽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전에는 옥살이를 해서 김구가 내려가서 뭐 서울로 데려가는데 안 가고 명예욕도 뿌리쳤고, 6.25 때 이제 군인들이 내려오니까 부산으로 피난시킨 것도 마다르고 결국 또 잡혀서 여수 성심병원 자리에서 총살당하죠. 그 복숭아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 원칙을 지키고 사랑을 지킨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주기철하고 두 사람이 최고의 수교자죠. 그렇죠? 그걸로 오늘 기독교가. 근데 이제 제가 불만인 걸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막 무슨 복음 선거하고 막 떠들고, 그렇죠? 떠들고 난리야.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성령이 전기 꺼지면 없어져 본대. 좀 심한 비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노래방하고 이 인터넷하고 경쟁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좀 철저히 우리 유대인 문화를 봐야 돼요. 교육이에요. 교육으로 사람을 잡아야지. 교육을 해야죠. 젊은 사람. 교과서가, 기독교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기독교 교과서도 나와야 되고. 지금 김진호 목사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김진호 목사는 이제 뉴라이트 해갖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어들은 제일 박식한 한국 목사예요. 너무 많이 알아. 내가 몇 시간씩 토론을 해봤는데, 그 양반아. 교회에 갔는데 나보고, 니 한번 얘기해봐라. 내 오늘 설교 안 할게. 그럼 내가 올라가서 얘기를 1시간 10분 했는데, 내려오더니, 너 꼭 내 동생 같다. 너 언제 은퇴하노? 그래서 내 3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온 거 살짝. 김진호 목사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지도도 잘 지고 톱질도 잘하고 삽질도 잘하고 낫도 잘 씁니다. 저 쓸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막 무슨 예배가 무슨 작품이야. 막 목욕탕에 사우나 한번 하고 나오는 이런 기분을 줘. 나는 엊그제 천주교 예배당에 가는데 거기서 감동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엄청 받았어. 왔다 갔더니 면사포 쓰고 여자들이 이렇게 예를 보니 진짜더구만. 나는 개신교에서 아멘 소리 잘하는데 천주교 가서 아멘 아멘 그랬다고. 뭐 외우니까 또 신도들이 또 대답하더구만. 왔다 진지하더구만. 엄숙하고. 우리가 중앙교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 그런 분위기거든. 지금은 뭐 들어와. 얼마 전에 내가 목사 보고 그 전기 가위 갖고 와서 끊어버린다고. 목사를 엄청 구타해서 우리 당회장을 서울 매수동교회. 그리고 이제 아이고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들 춤 좀 멋있는 사람들 올라가면 모르겠어.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역사를 바꿔요. 박정희 대통령을 케네디가 죽이려고 했는데 순천에서 태어난 크레인 노단에서 식물을 전부 정리해서 한국의 첫 식물 정리집이 크레인 엄마가 한 거예요. 순천에서 태어난 크레인이 제주 예수병원에서 통역으로 케네디하고 박정희 따라갔는데 박정희 죽여본다는 거예요. 케네디가 시건방적인 도덕성 없는 독재에 죽여버려. 안 됩니다. 한국 불안합니다. 30-40분을 박정희를 케네디를 설득해서 주한 미국에서 순천 사람이에요. 박정희 생명은 순천 사람 때문에 살았어. 그 적들 많잖아. 무기 좀 줘. 적들한테 직접 안 죽여도 되잖아.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런 분들이 많은 걸 바꿔놓습니다. 우리 경제발전, 우리가 박정희 좀 미워했지만 경제발전 없었잖아. 이렇게 잘 안 살잖아. 그러니까 크레인한테 고마워요. 크레인은 누구냐? 선교사 아들이에요. 예수병원 원장이에요.
또 이 포사이트가 누구고, 오인이 누구고, 또 에제베가 누구고, 또 에리스는 누구고, 알렌은 누구고. 여러분 기표를 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늘에 계신 어른이 이분들을 이용을 했지, 이분들의 조상은 야만인이에요. 겔트족. 우리 엄마는 또 알고 봤더니 인디안 튀기야. 전부 속였어 우리 엄마. 내가 4분의 1 동양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와일드한 거가 우리 가족이 인디안 튀기, 인디안 영화 봤죠. 그 인디안, 그 겔트 피를 녹여서 잠잠하게 해서 건설적으로 좋은 세상 만들고, 또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양심을 건들고 이제 갑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남장로교가 한국에 선교사 보낼 때부터 여러분들이 몇십 배도 부자예요. 한국 같은 나라를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다 열려 있습니다. 해교 국가만 빼고. 여러분들이 가서 식민지 건설 없이 정말 모범적인 경제도 가르치고, 모범적인 민주주의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이 뭔지, 이런 짐을 좀 오늘 갖고 고민하고,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